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학생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요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톡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기, 이렇게 메모에다 담아놓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은 없어지고, 당장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오늘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학생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학생부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어느 때든 상관없이 학생이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선 성적부터 보죠. 예, 성적이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낮은 등급의 학생이 합격하기도 하고 높은 등급의 학생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이 뭐냐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록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이제 성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단은 보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매우 크게 좌우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갔을 때의 얘기이지, 보통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보는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과연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가 있느냐, 또 학생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고민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그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데 학업 역량 정도나 이런 것은 아이의, 그 학생의 똑똑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근데 그런 것 중에 큰 줄기 하나는 학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쉬운 정도 있죠, 어려움 정도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냐, 이게 결국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학생이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무시하고 봐도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어. 그냥 읽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창체활동의 자동봉진, 자율활동부터 읽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학생의 역량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죠. 이게 보이죠? 상태가, 학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아이가 스마트한지, 어느 정도로 학생의 깊이가 있는지가 사실은 자율활동 시작부터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하고 자동, 동아리 활동만 봐도 아이가 급이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성적은 이제 대충 그냥 눈 가는 대로 보고, 그 다음 넘어갔다가 쭉 읽으면 처음에 봤던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봤던 그 아이 상태의 그 정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상이 거의 얼추 밸런스가, 요 상태가 뛰어나면 요 세특사항도 뛰어난 그 상태가 되고,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처음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아이가 좀 어설프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세특사항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사실은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또 그 세특사항의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다 다른데도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의미는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그 집단지성의 힘이다라고 보여질 만큼 이 아이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야 뭐 학교 수준별로 다르고 뭐 정말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적은 그냥 감안하는 그냥 포인트,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얘가 다니는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이 정도 성적이었네 이 정도인 거지만 결국은 학생의 역량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을 나타내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기록상에 나타난 학생의 그 생각의 차이 내지는 사고력의 차이 내지는 학생의 그 역량 정도, 학업 역량 정도의 차이가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수상 기록도 있고 독서 활동 있고 봉사 활동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 학생이 어떤 상태의 아이구나, 어떤 거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네, 내지는 어떤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네, 뭐 이 정도를 평가하는 거지. 실제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의 경우에도 애가 뭐 제대로 된 봉사를 어느 정도로,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상태에 따라 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 무엇을 했느냐가 또 중요하게 작용될 때도 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는 몇 점 이렇게 대학은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 무엇을 더 보충해야 그 대학에 합격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대학의 특성, 여러 번 원서를 넣고 합격한 정도에 따라서 또는 학생이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를 놓고 본 여러 가지 상황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도 있고 있죠. 이렇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있고 명문대 학생부 대공개 2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학생의 정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근데 그 키워드도 보면 그 기록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은 기록상의 방법이라고 말은 해서 말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선생님의 말발에 따라 틀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를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만 뭉쳐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학생이 뭔가 제출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상태의 학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급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물론 그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결국 뭐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합격하는 포인트를 아는 학생들도 정말로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대응이.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보세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우리 엄마 아빠가 보거나 우리 학생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세특상에 있는 기록의 내용이 수행평가 이외에 수행평가들대로 기록되어 있죠. 수행평가의 내용이 어떻게 그런 걸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평가 이외에
특별하게 자신이 제출했던 감상문이나 보고서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번이 있는 것인지, 아니 몇 번 있다고 해서 뭐 그걸 무조건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교사가 얼마나 이거 감동이야, 아니면 얘는 뭔가 매우 특별해 라고 해서 기록해준 건들이 몇 건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요게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했더라도 인서울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제출했는데 너무 뻔하디 뻔해. 교사가 보기에도 너무 뻔하디 뻔한 것은 기록하기가 좀 뭐하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수행평가의 내용이나 거기에 그 명문대 2에 나왔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상중하의 표현 방법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라면 인서울 최하위권이나 수도권이나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중상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멘트가 없는 게 더 뛰어난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초월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3, 4, 5등급의 학생이 우리 중간보다 살짝 위의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니까 결국은 그 학업 성취도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의 상중하가 그 표현에 맞는 거야. 자, 우리 시대에 우리 학생들 중에 매우 뛰어난 학생은 1, 2등급의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의 표현은 그냥 뻔하디 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의 공부가 아닌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것들이 뭐냐면 다른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매우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학교의 최상위의 애들만 있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도 합격하는 2등급, 3등급에도 충분히 서연고나 서성안이나 이런 대학들을 가져. 그런 부분은 그거 이외에 너가 무엇을 더 많이 했느냐죠. 이것은 그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면 그것은 전공 적합성인 거고, 아이가 원래 그 학생대로 매우 뛰어난 상태의 학생인 경우,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사실은 내신 성적이 매우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이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이유는 이 기록에 따른 학생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교사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학생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성적보다도. 그러니까 성적을 보충하고도 남는 거예요, 기록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록을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낸 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나오는 그런 멘션들이 얼만큼 언급되어 있느냐로 일단 봐라.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런 걸 다 써먹어 버릇하니까 이제는 그것 플러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느냐.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기록의 정도, 교사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도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이 학생이 그만큼 많이 했다면 결국은 매우 빼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때 기록을 해주거나, 학생의 친밀감 정도가 매우 높거나, 또는 학생이 해놓은 그런 제목부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평소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매우 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록이 더 충실해지게 되겠죠.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아이를 어떻게 하세요? 인성을 어떻게 하세요? 인사를 해도 그냥 보통대로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왜냐면 저놈이 미쳤나, 나한테 왜 저렇게 인사할까? 저놈 신기하네 라고 제가 사실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인사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기록해주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 그리고 평소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는 상태일 때 선생님 저 발표할게요. 발표는 이거인데 제가 미리 사전 준비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끝난 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은 어른이거든요. 학생은 아직 학생이죠. 아직 밥그릇을 더 많이 먹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죠. 요 감각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학생이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는 엄마 아빠도 살짝 내려온 상태이고 아이도 살짝 올려줘야 요 눈높이가 맞는 건데, 엄마 아빠의 눈이 있고 아이의 눈이 있으니까 사실은 요게 이제 사실은 학교의 교사의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교사의 상태와 같아. 엄마 아빠의 나이와 교사의 나이는, 물론 뭐 모든 교사는 아닙니다만, 이게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과 이 학생이 삐약삐약 때도 고민하는 지점은 같을 수는 없거든요.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우리 학생이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부는 당연히 학생이 잘하겠죠. 엄마 아빠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당연히. 그래서 요 상태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 감각상에서 느낌의 정도가 이 어른들의 눈높이와 이 학생의 눈높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얘기도 해보고 아이가 뭔가 이 발표한 내용을 쓴 거 보고 이러는 상태에서 이 학생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아이는 이제 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맨날 예스맨만 하는 학생이 있다.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또 매번 대들어. 매번 까불어. 이것도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물론 때로는 그런 게 그 학생의 개성으로 매우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개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일의 역량에 있어서 이 개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싸가지 정도를 개성으로 표현하는 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학생이 그런 친밀함 정도, 그러니까 느낌의 정도가 어쨌든 어른들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갭이 늘상 발생이 되거든요. 이 갭을 이 학생이 뛰어넘는 역량으로 발휘가 될 때 선생님이 이 아이 역량이 높아, 전공적합성이 어때,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렵게 얘기가 됐나? 일단 이 기록을 쳐다볼 때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쭉 읽어만 봐라. 읽어보는데 아까처럼 학생의 상태가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볼 거냐, 또는 학생이 아무런 특징을 나타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경우에 나는 그것을 학업 역량으로 보겠다, 우린 전공 적합성 안 보겠다, 그런 말은 학업 역량이 충분히 보충이 된다면 굳이 지금 당장 네 꿈이 뭐가 됐든 뭔 상관이냐, 네가 대학에 와서 공부만 더 열심히 너가 원하는 걸 하면 되지, 또 뭐 부족하면 부전공을 택하든 알아서 또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춰, 그러니까 서울대가 전공 적합성에 맞춰,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딱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 진짜로 안 보겠다라는 말, 뭐 안 보는 건 분명한데, 안 보는 건 분명합니다. 안 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안 본다고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너무 부합하지도 않는 학생을 뽑는다? 그런 건 또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을 완전하게 초월한 학생도 있다. 당연히 뽑는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연대부터 그 밑에 나머지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을 왜 안 봅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은 자기 관심사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의 관심사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관심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누구든 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신이 책을 한 권 읽어도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읽으니까 그게 전공 적합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든지 다 그거에만 맞춰서 공부한다면 아이가 학생의 사고력이 매우 축소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학생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다만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발휘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보고서나 감상문이나 이 학생이 그 과목에서 보여진 어떤 매우 뛰어난 역량, 근데 그 과목을 또 보충할 만한 또 다른 과목 시간에서의 또 그 관련된 또 다른 활동에 의해서 이게 쫙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읽어만 봐라. 읽어보는데 나의 똑똑함 정도가 얼마만큼 드러나 있느냐. 그 다음에 똑똑함 정도는 그런 키워드 중심에서도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이 포인트가 충분히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랭킹 상위 10위권 대학은 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상의 대학은 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 시간이나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봐라. 그냥 뭐 탈락만 안 될 정도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중에 1개만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상 경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상이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처럼 학업 역량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전공 적합성은 학생의 봉사활동 수상 경력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의 관심사 내지는 독서활동에서 학생의 관심사 창체활동에서의 학생의 관심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게 다방면으로 분포가 돼 있어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요게. 그리고 특정 과목에서 특정한 뭔가를 더했다라고 할 때 이 학생이 요거에 좀 더 전공 적합성이 맞다 이런 거지. 다른 대학 전공 적합성을 본다는 대학들조차도 서울대와 반대로 본다는 대학들조차도 모든 과목에서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애들 나쁘지 않지만 그 학생이 정말로 그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학업 역량이 역시 매우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생이 정말로 가끔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됐건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게 관심사를 그렇게 탐독해왔는 학생인지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꼭 내가 화학이니까 화학만 물리니까 물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화학이든 물리든 수학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죠? 인문 사회계열이면 뭐 국어도 잘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 수학 잘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이 밑받침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과 수리 능력, 그러니까 논리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수학에 그렇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나쁘면 논리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이 어떤 거를 고민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써져 있는 게 있다면 그 학생의 논리력이나 사고력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성은 당연히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그 곳곳에 어찌됐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체육 시간에 뭔가를 뭐 옆에 친구를 뭐를 어떻게 했고 체육 시간에 활동을 뭐 2인 삼각경기를 뭐를 어떻게 했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학생의 그 정도 또 행특사항에 나타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발전 가능성이야 이제 전체를 보고 그거는 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이나 또는 우리 학부모라면 발전 가능성 정도는 뭐 누구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정도가 어디 급이냐를 발전 가능성 하나만 놓고 그게 평가가 될 수는 없죠. 평가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머지 역량까지도 보는 거죠. 다만 아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얘는 똑똑해요.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해요. 이게 읽어보면 아이가 매우 스마트하구나. 그 다음에 스마트한데 얘는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좋대요. 뭐도 하고 했대요. 또 의사소통 능력도 좋대요. 근데 애가 자기 잘난 맛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서울대는 그런 학생을 뽑지 않아요. 그렇다면 연고대로 가겠죠. 그 정도 급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의 그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 수가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잘난 맛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학생, 같은 급인데 이런 학생은 서울대 떨어진다. 차라리 그것보다 더 인성이 좋고 더 친구들 좀 챙겨줘가면서 공부하는 학생, 면학 분위기도 만들고 뭐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게 된다. 이런 거죠. 같은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봐도 이게 연대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적인 이미지가 있고 고대는 아무래도 시골틱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희한하게 그렇게 갈리더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희한하게 얘는 고대 스타일이네, 얘는 연대 스타일이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겠지만 일단 이제 아이들 상태가 그래요. 다만 어느 경우든 연대든 고대든 그 전공 적합성의 최상단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들이다. 이 학생들이.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학업 역량의 최상위 포식자. 연고대,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공 적합성의 최상위 포식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평가, 그러니까 서울대가 보는 주안점, 보는 포인트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제가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고 뭐 해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은 얘기를 못했네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좀 되새겨 보면 그에 따른 아니지, 대응 방법도 결국 한 셈이죠. 감상문과 보고서가 어떻다, 그 층을 어떻게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그 대응 방법까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촬영을 못하다 보니까 10분, 한 20분, 25분 이 정도 상태에서 늘상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학생이 내가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 내가 그 대학을 가려는 마음이 얼마만큼 확고하냐,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매진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느 경우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해라. 학생 때는 도전하면 가능한 게 학생 때의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